뭐 제법 큰 계약이네요. 제법 큰 계약이네요. 예, 예, 좋습니다. 뭐 안전하게 이제 뭐 계약하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게 뭐 신탁원부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신탁회사의 정식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 동의 받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그 지금 어, 위탁자 있죠. 위탁자. 위탁자하고 지금 우리가 접촉이 연락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락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위탁자하고 대략적인 이제 조건을 다 맞춰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초안을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신탁회사 동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요 별첨과 같은 임대차 계약 내용에 그 신탁회사가 동의하고 그 돈은 뭐 그 위탁자 임대인 쪽 위탁자에 줘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뭐 신탁원부상에서 신탁원부를 열심히 해석해 가지고 그게 위탁자하고 계약해도 무방하냐, 또 보증금을 위탁자한테 줘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사고가 터졌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 계약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런 신탁 원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예, 참고사항일 뿐이고 훨씬 더 안전하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오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훨씬 더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확인서, 동의서 뭐 이런 거. 예. 그건 뭐 기본적인 거죠, 뭐.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서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법인 인감 증명서 붙이고 법인 인감 도장 찍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도장을 믿고 하는 거니까 그 도장이 인감 도장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인감 증명서 가지고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신탁 회사가 동의를 해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탁 회사로 가서 직접 신탁 회사 직원하고 뭐 이렇게 신탁 회사 직원 개입하여서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뭐 동의받고 이렇게 하면 제일 뭐 무난하고요. 근데 이제 신탁 회사는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보통. 그 일은 보통 위탁자하고 일인데 자기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 그 신탁 회사 쪽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탁 회사가 그걸 동의한다라고 하는 서류를 미리 받고 나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이 안 된 상태로 쉽게 말하면 날인이 안 된 상태라 내용만 확정시켜서
신탁회사 동의 받고 나서 날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이제 만약에 못 그렇게 그 해야 하는, 그러니까 계약을 미리 하고 나서 동의는 나중에 받자 이렇게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계약은 할 필요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다른 건 없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제 그러니까 신탁회사 동의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아요? 보증금 반환은. 네네. 그 위탁자는 재산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 못 받게 되면 위탁회사하고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음, 지금 질문사항 몇 번이죠, 그게? 3번인가? 4번인가?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신탁에서 동의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물건이 나중에 경매 공매에 처해졌을 때 내가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거기에 이제 경공매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임대차 계약이 적법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중에 경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가 마무리됐을 때 기간 종료로 해가지고 만약에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은 그 보증금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규정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제 그게 아까처럼 보증금 3억에 뭐 월세가 3천만 원 넘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보증금 반환 부분은 경매 기간 생각하더라도 뭐 크게 그 염려될 건 없잖아요, 사실. 연체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덜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보증금 반환 책임을 뭐 신탁사가 지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아니 이제 신탁사한테 청구하려 그러면은 그 아까 확인서 내지 동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빠지고 아마 이제 우리는 신탁사한테 청구하는 그 부분은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꼭 신탁사한테 꼭 받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동의서나 확인서에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위탁사,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월세 안 내는 걸로 보증금 부분은 그냥 그 자동 회수,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뭐 위탁자한테 받는 걸로 많은 거죠. 뭐. 특별히 이제 신탁사한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 네.
아니요, 이제 그게 보증금이 뭐 커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보증금 규모라 그래, 환산 보증금 규모라 그러는데 환산 보증금 규모는 크지만 그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여러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10년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사업자 등록만 하더라도 10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보장되는 부분이고요. 환산 보증금이 크더라도 또 뭐 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보장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환산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아까 환산 보증금이 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고요. 5%를 딱 이렇게 마지노로 해가지고 5%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예. 요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럼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아닌 것이 그거를 여러 가지 뭐 시세라든지 조세 공과금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서로 간의 인상폭에 대해서 다투어지게 되면은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임대인이 재판해 가지고 이렇게 그 인상폭을 관철시키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월세 3,400이면은 자기가 올리고자 하는 게 한 뭐 5% 정도가 된다 만약에 그럼 한 150만 원 정도잖아요 월. 예, 근데 그거 올리자고 재판하기는 좀 번거로우니까 소송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제 5%를 넘어 요구했다고 그래서 그걸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요거 전세권 말씀도 해볼까요? 그 뭐 스타벅스가 지금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요. 예, 그래 그거는 뭐 하시면 좋죠. 전세권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간의 그 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제 이런 환산보증금이 큰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커버할 수 있으면은 뭐 그걸로도 굳이 전세권 안 하고 그걸로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거하고 뭐 전세권하고 크게 뭔 차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세권 설정하는 게 안전하긴 하거든요. 더. 그러니까 크게 뭐 전세권 설정해서 뭐 엄청나게 더 그 효과가 좋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크게 없어요. 예. 일단은 그 전세권 설정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그 전세 기간 보장받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 기간 받는 거하고 보증금 반환받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년 갱신요구권도 보장받고 10년 보장도 받고 그다음에 또 그때 그게 안 되는구나. 우선 변제권이 안 되네요. 우선 변제권이 안 되고 환산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3억에 대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 부분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필요하겠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까처럼 경매에 들어가면 예차하면 그냥 월세 안 내지 라고 하면은 사실상 월세 보증금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을 해두게 되면은 경매로 들어가더라도, 이게 지금 스타벅스의 전세권이 가장 빠른 전세권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권이 가장 빠를 때는 또 경매 들어가더라도 10년 보장받는, 전세기간 보장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스타벅스가 왜 여기에 전세권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를 따지기 앞서서 전세권 설정하면 그냥 조금 더 뭔가 뭔가 보완 조치를 더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위탁자 채무불이행 시 이거 말이죠. 예. 네. 뭔 내용이라는 게 모르겠네. 처분. 아니 이제 위탁자가 돈을 뭐 변제하거나 이렇게 또는 그 좀 뭐 예를 들면 그 신탁 계약에서 적힌 여러 가지 채무 그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돈을 갚거나 또는 뭐 여기 들어온 돈을 다 신탁 계좌에 넣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일 텐데 권리 관계일 텐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그 신탁 부동산 처분해서 끝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예예. 응? 뭐 하는 데는? 네. 아니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탁자한테 동의를 수탁자한테 동의 받으면은 계약 관계 자체는 계약 관계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뭐 그 부동산의 뭐 경매 공매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게 곧 보증금의 확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선 수익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수익권을 감안하더라도 내 차례가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되잖아요. 뭐 가장 꼬바리 순일 테니까 보통.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신탁회사 동의를 받는 것은 그런 자격이라도 이제 임차인으로서 적법한 계약이 돼 있어야 그런 자격을 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서 보증금 자체를 그러면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책임져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꼭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은 신탁회사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예. 그 우선 수익자는 수탁자가 요청하는 즉시 이거 말이죠. 우선 수익자는 수탁자가 요청하는 즉시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네. 아니요, 지금 그 저한테 보내주신 게 신탁 특약 뭐 4조 6항 5항 요것만 보내주신 거예요? 42쪽? 그 써서 본. 그러니까 잠깐만. 우선 수익자는 수탁자가 요청하는 즉시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이것만 보내주신 거예요? 아, 원본을 보내주셨나? 네.
조금 제가 볼게요, 한번. 42페이지. 예, 예. 그 임대차 부분 그거죠, 그죠? 예, 그 임대차 부분 제가 다 그냥 좀 읽어볼게요, 한번. 격체기를 위탁자가 지금 그 뭐 4조 1항에 보면은 그 위탁자가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네요. 그러면 우선 수익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4조 1항에 보면은 위탁자가 10조 3항에 따라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안전하게 하려 그러면 수탁자뿐 아니라 우선 수익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을 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우선 수익자는 그 신탁원부에 나와 있죠, 보통. 예, 거기에다 보통 금융회사죠, 보통. 예.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10조 사망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의 수납은 우선 수익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했네요. 우선 수익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잖아요. 임대차 보증금 수납은 우선 수익자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선 수익자의 그 어떤 그 관여, 임대차 계약할 때 동의받고 보증금 누구한테 주고 이런 부분을 우선 수익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 다 있네요, 내용이. 그죠? 그렇죠. 이게 어, 지금은 알겠죠. 왜 몰라요?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수탁자나 우선 수익자한테 돈 달라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되 보증금 반환은 수탁자나 우선 수익자가 책임 안 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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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만 책임진다는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5항은 이제 5항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앞에 그 1항 부분은 그렇게 해석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은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건 아시겠죠? 만약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은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거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되네, 그죠? 네. 그 다음에 4항.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대상 물건이 우선 수익자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되었다는 사실에 취지의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며 그러한 인지 내용에는 위탁자 채무불이행 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예, 말씀드린 거죠, 그죠? 예. 그 다음 5항. 예, 5항. 수탁자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를 면책시키고 반환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지금 임차인이 그 수탁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은 위탁자가 책임져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근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수익자는 수탁자가 요청하는 즉시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수익자는 수탁자가 요청하는 즉시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이제 좀 애매한데요. 이게 어쨌든 구조는 지금 그 아까 위에서 본 거 있잖아요. 위에서 본 1항에서 본 거,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그 전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위탁자 아닌 사람한테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렇게 계약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항이 뭐 이상하게 좀 돼 있는데요.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그걸 믿고 뭔가 우리가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는 뭐 수탁자나 우선수익자가 조금 이렇게 책임져 주는 조건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별도로. 네.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수탁자나 우선수익자한테 직접 반환받기는 힘든 구조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뭐 보증보험 반환, 보증보험에 들든지 아니면 그 까나가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든 뭐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경매 권한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순서가 될까요? 그 아까 제가 말한 배당 그 순위 앞에 그렇게 금액이 큰데 뭐 보증금까지 돌아오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2년 뒤에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보증금 어디서 반환받아요? 원래는 보증금 못 빼놓고 못 빼주게 되면 연체시키는 걸로 해서 이게 끝내고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2년 뒤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1년 정도는 월세를 내시고 한 1년 정도는 연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증금을 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아예 아싸리, 그렇죠. 아싸리 그렇게 계약을 하시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는 안 나가도 되고 그냥 나중에 무슨 유사 사태가 생기면은
연체하겠다, 월세 연체하겠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2년 뒤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예. 그래요. 예, 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예.